미국 증시 S&P 500이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신고가 만들어내는 모습이고요. 자, 일단은 지표가 개선이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판단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미국의 지표 개선은 일단은 시장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상승 흐름 보이면서 S&P 500의 신고가 흐름, 이런 것들은 주식 투자 여건이 아직도 좋아지고 있어, 시장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우리가 시장에 대한 관점들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 미국 시장 이야기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가전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꼭 여름 가전뿐만 아니라 여름과 관련된 내용들이 같이 올라가는 여름 관련주의 주가 상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물론 여름주들 같은 경우는 한때 반짝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여기에 너무 집중하신다거나 이러면 좋지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시즌이 시즌인 만큼 관련주들의 움직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아주 뜨거운 핫 이슈입니다. 뜨거운 감자, 뜨거워! 이러고 있잖아요. 자, LG화학처럼 될 것인가? 왜냐하면 SK이노베이션도 물적 분할 또는 인적 분할, 뭐가 될지 아직 몰라요. 근데 배터리 관련한 부분들을 분할하겠다라고 이게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것이 LG화학과 같은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상당히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주가가 급락하는 악재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자, 어떠한 상황들에 놓여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6월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면서, 네, 7월의 그 첫 시작이 또 시작이 됐죠. 6월의 마지막, 그 다음에 7월의 첫, 그 다음에 또 주말, 뭐 이렇게 되니까 약간 복잡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실 것 같긴 한데요. 자, 그냥 6월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이 마무리되는 그날이 오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로 접근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6월을 마무리한다. 그렇다면 7월의 본격적인 시작은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여름에는 썸머 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대감 좀 가져갈 수 있겠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요, 뭐 코스닥이 신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미국 시장의 움직임들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 증시도 나쁘지 않았어요. 다우지수가 0.38% 상승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3%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장중의 상황에서는요, 다우지수가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나스닥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장중에 있는 내용만 살펴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 후반부 들어서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재료를 한 번씩 살펴볼게요. 시장이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뭐가 있었을까? 자, 고용지표입니다. 자,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5만 명 정도 감소하면서 3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팬데믹 이후의 최저치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예상치가 39만 명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실업자 수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실업자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해고가 줄었더란 이야기. 그래서 고용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얼마 전에 발표된 그런 고용지표 역시도 나쁘지 않았죠. 많이 증가하는 모습. 즉, 고용자 수는 증가하고 해고자 수는 감소한다. 그만큼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라면은 일단은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기준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법도 한데, 워낙에 이제 테이퍼링,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명백하게 지금 거의 나타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모습인 것 같아요. 1.46%. 현재 시점이라면은 뭐 성장주들 같은 경우, 기술주 같은 경우도
특별히 나쁘게 움직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현재 주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볼만한 부분은 뭘까요? 이제 국채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기술주와 성장주가 강세를 보여왔지만, 국채 금리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1.5% 정도가 기준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1.5%를 넘어서는 갑작스러운 변동이 있을 경우에 투자자들은 또 좀 위축되는, 또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이 또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국채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안정화되어 있지만 안심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내용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용지표도 개선이 되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미국의 경제 상황들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면은요, 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60.6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는 61이었고요. 지난달에도 61이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아래쪽 떨어지긴 했습니다. 근데 60이라는 이 숫자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구매관리자 지수는 실질적으로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100명 중에서 60명, 10명 중에서 6명이 우리 지금 장사 잘 되고 있어서 자재라든지 기타 등등 필요한 것들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좀 참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지난 6월 제조업 PMI 확정치가 62.1 이렇게 나와서 IHS 마켓이 발표한 것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대 최고 수준. 자, 이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그럼 이건 ISM, 그 다음에 IHS 마켓, 이렇게 두 군데에서 지금 똑같은 지표를 발표했는데 둘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60 이상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일단 제조업 경기가 매우 강한 확장세 국면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연방은행 총재 중에 이제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올해 말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떻게 언뜻 듣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매파적인 발언이고 좀 뭐랄까 의심되는, 좀 약간 걱정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는데, 자, 일단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올해 시작돼야 되는 것이 테이퍼링. 테이퍼링은 올해 시작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그리고 매달 100억 달러 규모로 축소해서 12개월 동안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렇게 한 1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 또 첫 금리 인상은 2023년 정도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라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훨씬 더 안정적이죠. 자, 테이퍼링을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100억 달러 규모라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통해서 1년 동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땡큐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을 2023년도에 하겠다. 즉 내년도에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도 같이 줄어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지금 경기 확장세가 강한 상황에서 테이퍼링도 조금 뭐라 그럴까, 연착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연착륙으로 서서히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내후년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니까 지금 여유가 상당히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통해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리겠죠. 자, 지수가 얼만큼 상승하느냐보다도 종목이 얼만큼 더 상승하느냐가 중요할 테니까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는 시장에 대한 긴장감들이 다소 느슨하게 만들어지게 될 테고요. 금리가 나중에 오른다. 기술주 성장주의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들 살펴보니까 경제지표 좋았죠. 그 다음에 분위기 좋았죠. 전망치 나쁘지 않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 증시도 당분간은 더 좋은 흐름들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직은 악재를 찾을 수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시장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려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인 포인트들은 좋은 상황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합니다. 한여름의 무더위 시작. 자, 지금 폭염주의보가 경기도에 어제
발효가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더운 느낌들. 저도 어제 에어컨을 처음으로 가동을 좀 시켰던 것 같은데 일단 여름이 시작이 됐다, 덥다, 이거면 당연한 거죠. 여름이니까 더운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이 더운 건 더운 건데 요즘에는 옛날 같이 뭐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가서 등목하고 세수하고 찬물에 발 담그고 뭐 그러면 끝이었는데 뭐 사실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선풍기 덜덜거리는 것 하면서 물 뿌리고 샤워하고 막 이렇게 밤에 잠자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에어컨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어컨, 냉풍기, 서큘레이터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 이 가전제품을 활용한 피서, 즉 더위를 피하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선풍기를 계속 썼더니 이놈이 덜덜 되다가 결국에는 맛이 갔어요. 그래서 내다 버리고 새로 하나 샀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들, 네, 제가 샀기 때문이 아니라 선풍기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 없는 거, 또는 이제는 각 방마다 써야 돼.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옛날에는 옹기종기 모여서 선풍기 하나로 온 가족이 다 썼다라면 지금은 이 방이 하나, 저 방이 하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1인 가구들 늘어나게 되면서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뭐 이렇게 휴대용 선풍기도 나와서 다닐 정도니까 사실 더위라는 부분들이 이게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라면 뭔가 새로운 어떤 조치를 통해서 보강을 좀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요. 제습기, 에어컨, 선풍기 이런 가전제품의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장마가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습기 판매량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습하다, 이렇게 꿉꿉해서 못 살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장마철이 이제 그냥 이렇게 늦장마로 지나가게 되면 제습기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수요는 증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에어컨이나 선풍기 같은 경우는 더위가 더 오래 진행될 수도 있다, 뭐 그런 느낌들을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선풍기 지금 끼고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가 또 음식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다 뭐 들어가요? 드라이 아이스 이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겨울철에는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지금 에어컨, 선풍기, 에어 서큘레이터 선풍기를 생산하는 기업이 이제 파세코, 뭐 마켓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 파세코라는 기업이 일단은 주가 상승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신일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선풍기 업체죠.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제 이 신일 선풍기 이게 워낙 유명하니까 네, 신일전자의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뭐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4월 달에 2,300원이었다가 6월에는 2,000원까지 주저앉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냉방 가전업체 위닉스가 4월 달에 24,000원이었으나, 현재는 22,000원으로 내렸다. 자, 지금 잘 보면 여름 수혜주들이 이제 움직임을 좀 보긴 했는데, 오히려 6월달 본격적인 여름철 들어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여름철이 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여름이죠. 이제 7월 11일이 초복이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더운 여름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장마까지 같이 시작이 되니까 아마도 여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게 될 것이다. 기대감이 생길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되는 것은요. 2분기 실적보다 3분기 실적이 여름 가전제품이라든지 여름 관련주들은 3분기 실적이 더 좋아요. 그래서 3분기가 지나가면서 실적에 대한 포지션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 수요. 지금 태경 케미칼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모습이었죠. 지금, 지난달 16일에 이제 23,000원 이렇게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또 변동성 보이긴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신선식품 배달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다. 이 태경케미칼이 드라이 아이스에 대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의 탄산가스 제조업체. 그래서 이 그 신선식품의 콜드체인 수요 급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드라이 아이스의 가격이 또 오른다네요. 요즘에 뭐 가격 안 오르는 게 없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또 올라갔을 경우에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주식들이라고 해서 뉴스에 나올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 현재 주가가 많이 높은 것
낮은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가격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부담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차트상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아도 매수를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매수를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가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충분히 살펴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이제 여름 특수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잠깐의 어떤 주가 상승이나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막 매수를 해버리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특수는 짧게 지나갑니다. 크게 상승하기보단 짧게 지나가고 지금은 또 여름 특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이제 다른 쪽으로 신경 써야 될 그런 재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바이러스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수급적인 주체들도 한쪽에 몰리지 않고 퍼지는 그런 형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매력적으로 보지는 마시고요.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 형태가 어느 정도 시점인지 또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든지 수익성은 어느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관련을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름 관련주라고 다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갑니다. 자, LG화학 주가 급락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배터리 분사 관련한 내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분할하겠다. 이것이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 검토입니다. 아직은 검토고요. 주가가 조금 안 좋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이런 상태에 대해서 LG화학처럼 외국계 리포트가 부정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자, 근데 반대로 이제 물적 분할이 아닌 인적 분할이 이루어진다라고 된다라면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분할 자체가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되는 거죠. 회사가 SK이노베이션, SK 뭐 배터리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이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석유화학에서도 나쁘지 않은 상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배터리 부분 둘 다 가져간다라면 why not? 네, 나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괜찮은데 일단은 사업 부분을 분할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죠. 자, 지금 어제였어요. 어제. 네, SK이노베이션이 여의도에서 이제 중장기 전략 발표 행사에서 이제 말을 한번 했는데 배터리 사업과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각각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석유 사업과 배터리 쪽을 서로 띄워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약간 이거 발표한 사람이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라면 어떻게든 분할을 하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부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분할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공시 중에서 뭐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가 없음 그러면 그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을 보셔야 되면 지금 현재로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8.8% 급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배터리 관련주들은 대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SK이노베이션이 크게 하락한 모습 이것은 이 분할에 대한 부담감이었겠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실제로 이제 많이 팔았고요. 기관도 많이 팔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사들이긴 했는데 현재 이 상황은 좋지 않아요. 지금 보면은 지난달 말에 바로 6월 30일이죠. 그저께. 네. 지금 뭐 JP모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목표 주가 40만원 제시하고 뭐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락해 버렸어요. 이것이 외국인들이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하면서 좋다고 얘기해놓고 지들도 찔끔 샀는데 와장창 팔아먹었다. 이것은 뭐겠어요? 분할에 대한 내용이 부담스럽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적어일 수도 있겠죠. 꼬셔놓고 팔아먹는 그런 속셈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네들도 그 30일 날 매수를 했었다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꼭 꼬시려고 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발언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화들짝 놀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배터리 사업을 분할한다라는 것 자체는요,
기업적으로는 좋은 측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건 젬병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할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은데 분할을 해야 되겠다라면 여기 이 배터리를 보고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엿먹는 상황이 좀 되는 거고 또 뭐 LG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게 이제 신규 상장하게 된다면 LG화학을 살 수밖에 없었던 배터리 관련 투자자들은 전부 다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해 본다면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주가 급락 당연한 얘기다. 추가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은 투자하시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물량도 축소를 해놔야 되겠죠. 왜냐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거든요. 아니야 이거는 인적 분할할 수도 있어. 아니면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분할이 되어버린다라면 물적 분할을 해버린다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리스크를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상황 보고 다시 재접근 하시더라도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미국의 지표 개선에 따라서 자, S&P 500이 또 신고가, 주가는 상승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여름 가전 종목군들이 상승 시동을 걸고 있다라는 느낌들, 이런 부분들은 다 좋은 흐름인데, 일단은 여름 가전 종목군들이 이제 집중되고 있는 어떤 테마를 통해서 막 상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경쟁 상대가 많아요. 대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관련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여름 가전주들에 너무 이제 집중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특수가 좀 빨리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뭐 수요가 좀 반짝 증가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까지 많은 기대감을 가지긴 좀 어렵지 않겠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심도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LG화학처럼 SK이노베이션도 하락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분사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SK이노베이션이 나중에 인적 분할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라면 상관이 없고 다시 반등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외국인 매도 규모도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에 물적 분할에 대한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통한 주가 매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주가 하락은 단기간에 좀 피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일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때는 변명하지 마라.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손실을 받아들이고 웃으려고 노력하며 오류의 원인을 연구하면서 다음번에 찾아올 큰 기회를 기다려라. 가끔씩 보시면은 주식 샀는데 물렸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막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에이 시장 때문에 뭐 때문에 너 때문에 쟤 때문에 걔 때문에 옆집 철수 아빠 때문에 이렇게 핑계를 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 이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서 움직였다면 상관없는데 그것을 크게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또는 내가 시장을 상방으로 봤지만 하방으로 전환됐어.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는 왜 이런 실수가 있었는지 왜 저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그 오류를 줄이고 상승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냥 남의 탓을 하고 그냥 개선의 요지가 없다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꼭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말장이라서 변동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상승 출발했다가도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이 보통 주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막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시장 관찰하시면서 느긋하게 대응하시는 거 꼭 권장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